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은나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승기를 잡기 위한 각축전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를 주도할 자동차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오늘 이슈픽에서는 전 세계 자동차 기업, IT 기업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두 유형의 자동차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해마다 미래를 선도할 자동차의 유형이 바뀌고 있어요. 한때는 하이브리드카가 선도했던 자동차 시장이 이제는 전기차, 더 나아가서 수소차로 판도가 바뀌고 있잖아요. 이 외에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자동차 유형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자율주행차가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는 차에 탄 운전자가 핸들이나 가속 페달, 브레이크를 조작하지 않아도 스스로 목적지까지 찾아가는 유형의 자동차를 얘기하죠. 현재 자율주행차는 전기차, 수소차로 대표되는 친환경차와 함께 미래 자동차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미국의 한 시장조사 전문업체는 글로벌 차량 공유 시장 규모가 2025년 1970억 달러로 성장한 뒤에 2040년에는 2조 3천억 달러까지 커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가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자율주행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도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미 미국에서는요, 자율주행차 운행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데요. 실리콘밸리가 있는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지난해부터 자율주행차의 시험 운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GM과 포드는 물론 IT 업체인 구글, 애플, 바이두 이런 60여 개 기업들이 자율주행차 시장에 뛰어들었는데요. 이처럼 자동차와 IT 업체의 공격적인 개발 덕분에 2030년쯤에는 자율주행차가 우리 주변에 널리 사용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습니다. 네, 불과 10년 안에 도로 곳곳에서 사람이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되는 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 건데요. 정말 영화 속에서나 보던 기분 좋은 상상을 하게 만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해결해야 될 과제들도 좀 있습니다. 뉴스에서 보셨을 텐데요. 해마다 오작동으로 인한 자율주행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 3월에도 있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테슬라의 전기자동차가 사고를 일으켜서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사고 당시 운전자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인 오토파일럿을 사용하면서 운전대에 손을 올리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사고였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자율주행차의 기술이 여전히 완벽하지 않다라는 예가 얼마 전에도 조금 소개가 됐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 6월이었습니다. 서울시와 국토부가 세계 최초로 5G 융합 도심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를 조성하기로 하면서 바로 마포구 상암동에서 자율주행 버스 시험 운행 행사가 열렸는데요. 이 홍보를 위해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직접 나서서 자율주행 버스를 타고 시연에 나섰지만 이 버스가 곡선을 달리지 못하거나 장애물에 부딪히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자율주행차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자율주행차는 인터넷과 연결이 끊기면 제어가 불가능한 돌발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많은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그렇군요. 안전까지 보장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편리한 교통수단이겠지만 아직까지는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은 것 같은데요. 상용화가 되기 전까지 조금 개선이 시급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개발 중인 새로운 자동차도 있습니다. 바로 플라잉카입니다. 플라잉카라면 하늘을 나는 자동차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오히려 자율주행차보다 플라잉카의 개발이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플라잉카는 하늘을 나는 개인형 이동수단인데요. 한 4~5명을 태우고 수직으로 이착륙을 할 수 있고요. 헬리콥터와 달리 소음이 적어서 도심에서 이동도 원활한 편입니다. 더욱이 이 플라잉카는 아직까지는 자율주행차보다 규제가 덜한 편입니다. 이 때문에 시장 선점을 위해 전 세계 곳곳에서 플라잉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도 플라잉카에 대해 잠깐 소개를 했지만 정말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이 플라잉카 개발에 뛰어들었잖아요. 심지어 IT 업체도 가세해서 플라잉카 선점에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플라잉카 개발에만 우리가 많이 들어본 보잉, 에어버스, 아우디, 도요타 등 세계 150여 개 기업이 뛰어든 상태입니다. 차량 공유업체 우버는요.
2023년부터 호주 멜버른에서 시범 서비스도 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아우디와 에어버스, 이탈 디자인은 아예 3사 연합으로 지난해 팝업 넥스트라는 이름의 플라잉카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에어버스는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플라잉카를 상용화할 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빨리 올림픽에서 선보이기 위해 개발 중인 회사도 있는데요. 바로 도요타입니다. 도요타는 2020년 도쿄올림픽 전까지 플라잉카를 상용화해서 올림픽 성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은 어떨까요?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국내 기업인 현대차도 이 플라잉카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플라잉카 전담 사업부를 만들고 나사 출신의 전문가를 영입했다고 합니다. 플라잉카가 우리나라에서 현실화되면 일산과 분당을 불과 20여 분 만에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플라잉카도 역시 아직 갈 길이 멀긴 합니다. 무엇보다 배터리와 모터 기술이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시험 운행 중에 추락을 하게 된다면 자율주행차보다 더 큰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안전과 가벼운 배터리, 소음이 적고 추진력 있는 모터 개발에 성공하는 회사가 향후 플라잉카의 승기를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루빨리 발전해서 저도 언젠가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유용한 경제용어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네, 오늘의 뉴워드는 콘셉트카입니다. 콘셉트카는 당장 상용화할 수 있는 자동차는 아닙니다. 제조사가 현재 구상 중인 자동차와 관련해서 시장 반응을 미리 살펴보려고 모터쇼 같은 데 출품하는 자동차를 얘기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자동차를 개발할 때는 수천억의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개발 중인 자동차의 컨셉을 미리 선보여서 소비자들 성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미리 알아보는 거죠. 홍보 효과도 얻을 수 있고요. 이 때문에 당장의 이익을 가져다 주지는 않지만 수억을 들여서 상용화될 수 있는 수준보다 더 화려하게 만들고 현재의 기술적인 제약을 뛰어넘는 아이디어를 내서 만드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그렇다면 해마다 열리는 모터쇼를 살펴보면 현재 자동차 회사에서 주력 중인 자동차가 무엇인지 또 콘셉트카를 살피면서 판가름할 수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터쇼가 열리는 지역의 규제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지난달 열린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입니다. 세계적인 모터쇼로 손꼽힘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르노, 닛산, 도요타, GM과 같은 주요 자동차 회사들이 불참했는데요. 2020년부터 유럽연합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발효되면서 이번 모터쇼에서 주력할 수 있는 차종이 전기차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환경과 교통수단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죠. 그래서 단순히 화려한 외관을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요 국가의 환경 정책, 자동차 산업의 전망을 알기 위해서는 해마다 주요 자동차 회사들이 선보이는 콘셉트카가 무엇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불과 몇 년 사이에 자동차 산업의 판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선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과 기술의 혁신이 필요하겠죠. 비록 후발주자로 출발을 했지만 국내 자동차 산업이 끊임없는 개발과 또 정부의 지원으로 향후 미래 자동차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대표주자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은나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